페이지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원자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원자량.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원자량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원자량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선생님 써놨잖아.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좀 이따 적어도 계산할 수 있는 게 뭐 대략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거든. 그러니까 그 값이 너무 뭐야? 너무 작아.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루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 탄소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나가는 탄소의 원자량을, 그러니까 얘를 양으로 표현하는데 얘 양을 얼마로 정했냐면 얘 양을 12로 딱 정했어요. 왜요? 응? 왜요? 아니 그걸 내가 설명을 해야 돼. 근데 12로 정했는데 이게 이런 거잖아. 왜 하필이면 탄소냐 이거야. 알았지? 근데 왜 하필이면 탄소냐면 탄소가 보통 아까도 설명했지만 화학 결합을 할 때 특히 분자 같은 거 만들 때 손의 개수가 뭐하기 때문에 제일 많아. 그래서 이제 어떤 큰 분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거의 중심축이 다 뭐가 되기 때문에 탄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탄소를 기준을 정해놓죠. 그래서 이제 그 원자량이라는 걸 정하는데 그 원자량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놈을 누구를 정하냐면 탄소로 정하고 탄소의 실제 질량이 이건데 이걸 얼마로 정했냐면 12로 정했는데 이걸 12로 정한 이유가 이 탄소가 갖고 있는 질량수 때문에 12로 정한 거야. 그럼 질량수가 뭐냐 이거잖아. 질량수라는 건 보통 우리가 원자를 얘기하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다? 전자가 있어 이렇게. 근데 전자는 질량이 그냥 대략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의 질량을 논할 때 누가 필요 없는 거야? 전자가 필요 없는 거야. 대신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그럼 다 뭐가 차지하는 거야? 얘가 차지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걸 보면 탄소의 뭘 보면 탄소의 원자핵을 보잖아. 탄소의 원자핵 안에 플러스 D는 양성자가 6개가 있고 중성자가 몇 개 있냐면 6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개수가 얘를 뭐 하는 거야?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이걸 질량수라고 표현하고 그 질량수를 기준했을 때 탄소의 원자량 값을 몇으로 정한 거야? 12로 정한 거야. 그러면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기 때문에? 1번이잖아. 그럼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기 때문에 원자핵 안에 뭐 하나밖에 없다?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양성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탄소를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있었을 때 이렇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 된다는 걸 몇으로 정하면 12로 정하잖아. 수소는 그럼 몇이 되는 거야? 1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성자가 없어요. 응? 보통 일반적인 수소들은 중성자가 없어. 뭐 중수소나 삼중수소, 핵중합이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하긴 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소는 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애들은 대부분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어. 그럼 결국 내가 탄소를 기준으로 딱 정했을 때 탄소를 몇으로 딱 세우면 원자량의 기준이라서 12로 세우면 이걸 기준할 때 수소는 1이 되는 거야. 1. 이렇게. 그러면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니까? 산소 원자번호 8번이거든. 산소 원자번호 8번에서 산소는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산소는 양성자 8개랑 중성자 8개가 있어. 그럼 걔는 몇이 되는 거야? 그럼 걔는 16이 되는 거야. 16. 그럼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냐면
실수는 원자번호 7번이었어.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있으니까 얘는 질량수가 14니까 얘는 몇이 된다? 얘는 14가 돼. 그래서 결국은 탄소를 내가 기준 요렇게 되는 값을 요렇게 정하고 나면 요거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의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숫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 이 숫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만약에 이걸 6으로 바꾸잖아. 그럼 6으로 바꾸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5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얼마 되고? 8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 7이 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화학 식량을 정할 때 원자량의 기준을 탄소로 세우고 탄소가 갖고 있는 질량수 그 11을 원자량의 기준 11로 딱 정하면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애들의 비율이 따다다다닥 뭐 하는 거야?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불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원자를 뭐 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라고 치면 탄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12개가 질량이 서로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12배 차이 나요. 12배 차이 나는 거니까 수소의 원자량은 몇 수를 정할 수 있다? 1로 정할 수 있고 그럼 말을 바꾸면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는 거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탄소 원자 4개랑 산소 원자 3개가 균형이 맞으니까 탄소 원자 4개에 12니까 다 합치면 48이잖아. 그럼 결국 얘도 48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3개가 있으니까 각각 하나가 몇이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원자량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뭘 정한 다음에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정해져 있는 기준을 놓고 나머지 원소들을 뭐한다? 비교하는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값이다? 상대값이다. 상대값. 알았죠? 그래서 이제 니은에 보시면 지금 설명한 이 상대적 질량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상대적 질량은 반드시 실제 질량에 비례하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표현하잖아. 비례.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말대로 해보면 뭐가 어떤 원소가 갖고 있는 실제 질량이 원자량에 뭐 하는 거야? 비례. 그러니까 원자량이 큰 놈은 실제 질량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보통 비례한다라는 값을 등식을 만들고 싶잖아. 그지? 비례한다는 거에 등식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얘를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 꼴을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 그럼 뭐가 꼭 필요해? 비례상수가 필요해. 알았지? 비례상수가 필요한데 이건 조금 있다가 들어본 적 있지,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야? 힌트를 주세요. 응? 힌트. 아보가드로 뭐 한 사람이야? 응? 아보카도를 만들었어. 응? 아보가드로. 아보카도 들어봤는데. 그래, 3다시 나눴어. 기체 반응이 없이할 때 나오잖아. 아, 그 질량비. 아니. 기체 부피 응. 그거요. 부피 비를 만든 사람은 게이루스. 게이고요. 게이루스. 아보가드로 법칙 들어봤잖아. 네. 분자를 만든 사람이 아보가드로. 그래서 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야. 아보가드로가 아보가드로 수를 만든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서로 비례하는데 그 비례하는 거를 같다라고 만들면 비례상수를 붙여야 되는데 실제 질량에다가 비례상수인 아보가드의 수를 곱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원자량이 나와. 이건 뒤에서 다시 나와. 뜻이 그렇다는 거, 뜻이.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거는 원자량은 반드시 실제 질량에 비례한다. 실제 질량이 클수록 원자량은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값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다? 단위가 없어요. 그렇지? 단위가 없어. 지금은 이렇게 기억해야 돼. 지금은 상대값이니까 단위가 없다 기억하고 뒤에서 문제 풀 때는 화학이니까 또 뭐야? 단위가 생겨요. 그렇지? 단위가. 그 실제 수능 문제는 단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훨씬 잘 풀려.
어차피 니네 수능 화학 안 볼 거니까 괜찮아. 그치? 남자니까 뭘 봐야 돼? 물자니까 물지지. 그래서 물리는 열심히 모아도 되고 풀면 되고 지구과학은 가벼운 마음으로 푸시면 되죠. 이건 뭐 계산 문제 걸어요. 하지만 등급은 항상 지구과학이 제일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단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준 값이 변하면 다른 원소들의 원자량도 싹 다 뭐야 돼? 다 바뀌어요. 이해되지? 그죠? 기준이 바뀌면 다른 것도 값도 다 바뀌어요. 다만 뭐는 안 바뀌냐면 상대적인 B는 안 바뀌어요. 몇 대 몇의 B는 바뀌지 않는데 값을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값이 그에 연동해서 다 바뀌어요. 아까 했던 거 만약에 탄소를 11로 놨다가 6으로 오면 나머지 값도 싹 다 바뀌어요. 하지만 비율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바보 같은 문제들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처음에 배울 때 다 바보 같은 거를 해야지 어려운 게 잘 풀려요. 알지?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음 시간 어차피 다시 이제 물리를 할 텐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배울 텐데 극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는 뭐를 외워야 되냐면 문제를 외우셔야 돼요. 문제의 개념이 있어. 알지? 문제의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완자책을 보통 이제 개념서부에서 하잖아. 완자책을 개념서로 해서 공부를 하면 수능 시험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맨날 숙제 안 되는 거야. 그냥 잘 안 돼. 연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쭉 써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이제 원자 한 개에 무슨 값이 다 있어. 실제 질량 값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x의 원자량을 몇으로 하래? 12로 하래. 이게 12. 느낌상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얘가 뭐야? 2 곱하기 10 안에 있었는 게 탄소지, 탄소. 그랬을 때 나머지 것들에 뭘 비교할 거야? 원자량을 비교해. 이거는 이제 의미가 실제 질량과 원자량은 뭐한다? 비례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요거 10이면 눈으로 잘 보이게 몇 배 차이나? 몇 배? 12배 차이 나는 거야. 그지? 보이시죠? 이렇게. 아니면 이거 10에 23승을 다 떼도 괜찮죠? 그럼 얘는 몇이야? 1. 그러니까 누구야? 수소. 얘는? 14. 그지? 그리고 질소. 얘는? 16. 그러니까 얘는 누구다? 탄소.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원자량이 12가 아니고 6이라고 하면 변하는 건 뭐가 싹 다 변한 거야? 원자량이 싹 변한 거야. 그지? 그래서 변하는 값은 나머지 것들의 원자량이 다 바뀌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건 뭐는 안 바뀐다? 그지? 상대적 B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학에서 제일 그지 같은 게 그래서 이거야. 상대적 B는 안 바뀌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풀면 갑자기 문제 풀다 보면 뭐 2분의 3 이런 값이 나오거든. 그럼 문제 풀다 이 2분의 3이라는 게 진짜 2분의 3인지 4분의 1인지 6분의 9인지 그걸 뭐 해야 돼? 찾는 거야. 그래서 화학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내신할 때도 어떻게 해서든 화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럼 피하시면 돼요. 그렇지. 나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신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야? 하시고 충분한 피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지금부터 나올 거는 이제 얘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애들이 다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량이라는 거에서 분자량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 원자들의 원자량을 싹 다 더하면 된다. 싹 다 더하면 분자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지만 어차피 케이스가 똑같아. 몇 개 풀어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은 여기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이걸 보통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뭐한다?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요렇게 생긴 분자가 있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x2에 z가 6개 붙어있는 분자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요 놈의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여기 있는 3개를 갖고 뭐하라는 거야? 찾아보시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화합물이 x, y2니까 저거는 x라는 원자랑 y라는 원자 몇 개? 2개가 결합해서 분자량이 44 나온다 이런 뜻이 된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을 세우는 거야. 이런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에다가 x 플러스에 몇 알을 넣으면 2y를 하면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이게 44가 되죠? 어디가 나왔어? 시험에 떨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면 x 플러스 뭐 하면 4z 하면 얼마가 되고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다? y 플러스 몇 z 하면 2z 하면 얼마가 된다? 18이다. 문자 3개 있고 13개 있으니까 뭐 연립해서 잘 조지시면 x와 y와 z에 뭐가 나오니까 원자량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냥 단순한 이런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가 그냥 기본 꼴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자가 있으면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을 다시 역으로 구할 수 있다. 되죠? 알겠냐? 근데 뭐 x가 얼마야? 뭔가 4일 것 같아요. 응? 뭔가 4 같아요. 4? 4. 네. 4가 이게 너무 작잖아. 그래요? 좀 8로 할게요. 아니야. 8보다 작아서 8보다 커요. 12보다? 12. 그렇지. 근데 x가 계산하시면 12가 나오지. z는 몇이야? 야, 얘가 10이면 얘는 1. 그럼 y는? y는 16.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누구라는 거야? CO2죠.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44. 얘는 뭐야? 얘는 CH4. 그럼 얘는 뭐야? 얘는 H2. 얘는 좀 여러 번 풀다 보면 외워지지 않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항상 기존에 있던 원소를 시험 문제 냈기 때문에 애들이 눈으로 잘 봐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다루면 딱 뭔가 찾아내거든. 그래서 수능 그렇게 안 돼. 없는 숫자를 내요. 그냥 없는. 말도 안 되는 숫자. 그래서 그렇게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원자의 양을 알아서 내가 분자량을 뭐 했기 때문에 분자량을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이 분자하고 이 분자하고 이 분자 중에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더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걸 뭐야 똑같이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 저기 있는 애들 중에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배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 배운 적 있으니 내가 저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공기 중에 확 방출되면 어떻게 돼? 가라앉아요. 메테인은 공기 중에 방출된 거야. 그래서 뭐 가스 누출 경보기를 뭐 위에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중학교 책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잘 보면 얘가 공기보다 무겁고 얘가 공기보다 가볍다는 건 공기가 뭘로 돼 있잖아. 그지? 공기도 어떤 기체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쟤네들이 분자량이 뭐하면 크거나 작으면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뜨고 이런 표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멀어서 생각하면 분자량은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밀도와 관련이 있어요. 무겁고 가벼운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해볼게. 뒤에서도 어차피 한번 해야 되니까 공기는 주로 뭐하고 뭐로 돼 있어? 그 정도는 알잖아. 질소. 3-1에 나오잖아. 질소하고 수원할 때. 그지? 질소하고 뭐로 돼 있다? 산소. 질소하고 산소로 돼 있어. 그래서 대략 질소가 몇 프로? 70. 70%, 산소가 20%,
근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 대략이니까 그냥 얘를 80이라 하고 얘를 20이라 해봅시다.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는 작다. 그러면은 내가 공기에 뭘 계산할 수 있을까? 평균적인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 존재비가 80대 20.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다? 34. 아, 34. 28. 지금 헷갈렸어. 28. 얘는 28에 20. 얘는 얼마나? 30이잖아. 그럼 28짜리가 전체 100의 얼마를 차지하니까? 80%를 차지하는 거야. 80%. 그럼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 거야? 5분의 4를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32가 전체 5분의 몇을 차지하는 거야?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뭘 내면 요게 결국은 비율을 고려해서 뭘 때리는 거야? 평균 내는 거지. 수학에 말하는 게 무슨 평균이야? 평균 수학에 막 배우는 게 3개 있잖아.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주하 평균, 이거 3개 있잖아. 상시하기야 죠. 뭐 기억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내면은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값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44니까 이 평균 내면 44보다 뭐한 거야? 작아요. 눈으로 봐도 그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면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분자량이 크니까 아래로 가라. 메테인은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위로 가는 거야. 뜨는 거지. 무슨 말이죠? 그래서 원자량을 뭐 할 수 있으면 원자량을 계산할 수 있으면 분자량을 계산하는 거. 거꾸로 분자량을 알면 그 분자량에서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양을 우리 다시 뭐 할 수 있다. 표현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3, 4번 문제는 똑같이 생긴 거니까 집에 가서 풀어. 왜냐면 프린트를 오늘 다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뒤에서 한번 하긴 할 텐데 2단을 할 때 등장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이 뭐냐면 황의 원자량은 32.1, 칼륨의 원자량은 39.1, 구리의 원자량은 63.5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아까 원자량을 정하는 게 질량수 기준으로 정하는 거잖아. 그럼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한 거니까 더해서 몇 개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자량 값이 저기 보는 것처럼 저렇게 소수가 나오면 뭐야? 안 돼요. 그렇지? 수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수수가 뭐야? 수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동위 원소들이 있어요. 동위 원소. 들어본 적은 있지. 그지? 그래서 동위여서 동위니까 같은 동의 위는 어떤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기율표상의 위치예요. 동위 원소라는 건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뭐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건 원소의 기호가 다 뭐한 거야? 똑같다는 뜻이야. 근데 원소의 기호가 다 똑같으면 선생님 지금 다 뭘 썼어? 수소 이렇게 썼잖아. 그럼 수소 썼으니까 수소니까 원자 번호가 뭐야? 원자 번호가 다 1111이야. 근데 양성자 수는 다 뭐야? 1111이거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수소는 여기가 1일 때 여기도 1이에요. 이거 물리할 때도 했는데 요 위에 쓰는 숫자가 뭐다? 질량수. 근데 수소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통과에 나오죠. 2라고 쓰는 애가 있어. 2라고 쓰는 애가 뭐냐면 양성자 하나에 뭐가 하나 있는 거야. 중성자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수소라고 부르고 얘는 중성자라고 써서 중수소라고 부르고 중수소.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이게 있어. 그럼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몇 개야? 2개에서 얘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동위 원소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에서는 이런 동위 원소들이 얼마로 존재하냐 그 존재 비를 뭐해서 평균을 해서 원자량을 구하기 때문에 저렇게 소수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원자량은 다 무슨 원자량이냐면 평균 원자량을 쓰는 거지. 화학에서. 그래서 탄소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면 12가 아니고 12.0001 이렇게 가.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이런 애들이 존재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에서 염소라는 애가 있어요. 염소가 이제 CL이라는 염소인데 염소 이제 원자번호는 둘 다 똑같이 17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원자량이 35g하고 37g이 있다는 것은 질량수가 35인 염소랑 질량수가 37인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개수가 틀린 거냐면 중성자의 개수가 얘는 18개 있고 얘는 몇 개 있다? 20개 있다. 그래서 얘는 누굴 기준했을 때 탄소를 기준했을 때 원자량을 표현하면 얘가 30 몇이 나온 거야? 35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질량수가 35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몇이 나온 거야? 37이 나와. 37.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은 이제 자연계에 35짜리가 75%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37짜리가 얼마냐면 25%가 존재하는 자연계. 그렇지? 얘가 75%가 존재하고 얘가 25%가 존재해. 결과적으로 할 때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냐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얘네들의 뭘 계산해야 되니까 존재 비를 고려해서 원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빈칸에 이제 10을 써보면 일단 30 몇 짜리가 35짜리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리고 또 몇 짜리가 37짜리가 전체의 4분의 몇을 차지하니까 2를 차지하니까 이거를 평균을 내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수능형 문제를 다룰 때, 나중에 수능형 문제를 다룰 때도 이제 한번 하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되게 금방 해요. 이게 답 뭐냐 바로 35.5가 되게 금방 나오지. 왜냐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얘는 35와 37이기 때문에 요 값은 다시 써보면 35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요거 35의 4분의 3에 35의 4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몇이 일단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35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35가 나오는 상태에서 얘 원자량이 차이 나는 만큼의 얼마 해주는 거야? 4분의 1 하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 얼마야? 0.5니까 35.5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울 때 지금 뭐 별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다시 배울 때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기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가끔 혼자 책을 보는데 분명히 원자량이라는 건 질량수로 정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소수가 나온다라는 거의 의미는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 동위원소를 고려해서 나오는 값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겠지. 아셨죠?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이렇게 생긴 문제를 응용하면 화원에서 이 밑에 있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다음은 어떤 분자 x2래. 그래서 어떤 분자 x2의 분자량에 따라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건 x 원자량의 종류에 따라서 존재 비와 평균 원자량이 얼마인지 이걸 보고 뭐 하라는 거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봐봐. 뜻은 뭐냐면 어떤 분자 x 뭐가 있대? x2가 있대잖아. 그럼 어떤 분자 x2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x란 원자가 서로 뭐해서 공유 결합을 해서 몇 중 결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유 결합해서 x2라는 뭘 만들었다? 분자를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니네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분자량이 몇 종류가 나오는 거야? 세 종류가 나오죠. 그럼 분자량이 세 종류가 나온다는 거는
원자가 몇 종류 있어야지. 그러니까 원자량이 다른 원자가 몇 종류 있어야지 세 종류가 나와. 그러니까 자, 잘 봐봐. 얘도 어차피 x2고 얘도 어차피 x2고 얘도 어차피 x2인데 종류가 다른 게 세 개 있다. 돼요? 그럼 원자량이 다른 건 몇 개 있는 거야? 세 아니에요? 두 개. 두 개. 왜요? 세 개 하면 종류가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봐봐. 예를 들면 아까 한 것처럼 수소가 1, 2, 3이었다고 쳐. 1, 2, 3. 그러면 수소 분자가 만드는 H2잖아. H2. 그러면 1, 2, 3인 걸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 수소 분자가 생기는 거지. 그럼 2짜리도 생기고 3짜리도 생기고 4짜리도 생기고 3짜리도 생기고 4짜리도 생기고 5짜리도 생기고 4짜리도 생기고 5짜리도 생기고 6짜리도 생기고. 그래서 다른 것끼리도 결합할 수가 있어요. 응? 다른 것끼리도 결합할 수가 있어요. 동위원소니까 원자량이 다른 것끼리도 가능한 거지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만 보면 벌써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뭐야? 다섯 종류 나와. 그러니까 얘는 몇 종류만 있다는 거야? X라는 게 원자량이 다른 게 몇 종류? 두 종류. 그럼 몇 자리와 몇 자리가 있는 거야? 이거 봤을 때 70과 72와 74를 만든다고 했어. 35만 37. 오케이. 35와 37짜리. 알지? 그래서 35하고 30 몇 자리가 7자리가 존재하는 건데 어차피 35, 37자리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거는 35, 35 결합해서 만들 수 있고 37, 37 만들어줄 수 있고 35, 37 만들어줄 수 있고 약간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 이게 지금. 그치? 터네피랑 똑같은 느낌. 갑자기 맨들이 요즘 그렇지 않구나. 기분이 나쁘지. 그래도 이번 수능이 생명과학이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내리한테 분명히 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35, 37짜리가 만나서 분자 얼마짜리 만드는 거고 70짜리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37, 37이 만나서 74짜리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35하고 37이 만나면 72짜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자연계에 보는 것처럼 비율도 똑같죠? 9대 6대 1이라는 거는 근데 독립법칙한테 나오는 좀 9대 3대 3대 1 느낌이 거의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하면 저게 나와? 3대 1이지. 그잖아. 얘네들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얘네들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면 이거 하면 뭐다? 16분의 9. 그치? 4분의 3대 3분의 3. 16분의 9. 그치? 그리고 여기도 얘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16분의 몇? 3, 16분의 3. 그 다음에 16분의 몇이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9대 6대 몇이 나오는 거야?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균 원자량 갖고 이렇게 푸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단원 화학에서 문제 풀 때 준킬러예요. 자, 2학년 때 내신 하시면 무조건 나오지. 근데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산을. 모라생 중에 계산 제일 많은 게 화학이 제일 많아. 제일 오래 걸릴 시간. 그냥 물리가 계산하는 거 쉽죠. 생명도 생각하는 거. 생명 계산하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 해야 하는 거니까 다르지 계산이랑. 아 근데 물론 이제 흥분의 정도, 근수축 이런 것도 달라요. 언제까지 나한테 배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혹시 생명을 배웠잖아. 느낌이 졸라 싸해. 아 이런 거를 중학교 때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이런 이상한 개념탱이 같은 거를 왜 내가 배우고 있지? 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있지? 막 올해 수능에 2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방정식 문제를 이제 생명에서 낸다라는 강력한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장하시는 거죠. 자, 네, 넘어가세요.
방정식 세우는 문제가 훨씬 쉬운 거야 경우의 수 문제. 그러니까 생명은 이걸 너무 많이 해야 돼. if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걸 쭉 찾은 다음에 틀렸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혼자서 한 번에 딱 많은 거 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맞아떨어지게 찾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보통 생명할 때 50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강사들이 얘기하는 직관을 가지면 좋다. 근데 뭐 유도형 같은 사람은 씨발 직관을 가질 거면 학원을 왜 다니냐? 배우면 그냥 찍으면 되지. 직관이 결국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싸우는 거죠.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런 직관적인 게 뭐한다?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한쪽에서는 개수작이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뭐 해봐야지만 직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고 한 사람은 직관을 해결하셔.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7페이지에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몰.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나와.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나오는데 아보가드로 숫자는 일단 뭐 외울 필요는 없어. 알지? 외울 필요 없고 어차피 뭐 문제 풀 때는 뭐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냐 이런 거 다 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잘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기억에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화학 식량은 뭐가 없다? 단위가 없어요. 알지? 화학 식량은 단위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탄소를 얘기하면 탄소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탄소의 원자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12가 되는데 물리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럼 저 12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 뜻이 뭐 하는 거야? 없어. 그냥 상대적 값의 기준이 그냥 10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잖아. 이렇게 12g에서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 g이 달려버리기 때문에 이 숫자가 뭐가 생기는 거야?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럼 12g 하면 뭐가 돼? 12g 하면 질량이 되는 거야. 알았지? 12g 하면 질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g 하면 질량이 되니까 탄소 뭘 준비하는 거야? 탄소 12g을 준비한 다음에 그 탄소 12g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의 개수를 다 뭐야? 세는 거야. 알았어? 탄소의 개수를 다 세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근데 뭐 세는 방법은 매우 단순해요. 알았지? 매우 뭐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 안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이 단순한 거야. 왜냐면 되게 좁은 지역을 뭐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 있는 개수 잘 세고 전체 부피 확 풀이면 다 10초 나오죠. 알지? 그래서 탄소 12g 안에 들어가 있는 모의 개수를 다 세면 탄소의 개수를 세면 6.0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가 나오고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넘버다라고 해서 이제 NA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탄소 12g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의 개수를 다 모으면 다 세면 그 개수가 아보가드로의 수다. 이렇게 뭐한 거야? 이렇게 정하는 거야. 알았니?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12g의 탄소가 모였을 때 그 개수가 6.6 곱하기 10의 23승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이 두 숫자를 이용하면 탄소 원자 한 개에 뭘 구할 수 있다? 질량을 되게 금방 구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있는 것처럼 선생님 비례식 써놨잖아. 12g일 때 탄소의 총 개수가 6.6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한 개였을 때 질량은 얼마가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쭉 뭐다? 만들면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딱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이렇게 딱 나와. 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비례식이기 때문에 비례식을 정리해서 일반화시킨 게 이거거든. 이게 보이시죠? 요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원자
한 개가 갖는 실제 질량.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실제 질량이라는 거는 몇 g이다 그 뜻이야. 알지?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라는 거는 원자 한 개가 몇 g을 가져요 이런 뜻인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뭘 곱하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6.15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쓰는 것처럼 뭐가 나와? 원자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원자량이라는 걸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원자량이라는 게 나오면 이 원자량이라는 거는 요 개, 그러니까 그램 퍼 개라는 건 한 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몇 g이다 이런 뜻이고, 거기다 아보가드로 수를 뭐 하니까 곱하는데 아보가드로 수 개잖아. 몇 개. 그럼 이 새끼 개와 이 새끼 개가 곱해지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gram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원자량이다라고 표현하잖아. 원자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요 식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곱하면 그게 원자량이 나오는데 그 값이 정확하게 지금 뭐야? 단위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표현해보. 왜냐면 원자 한 개의 실자니까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이거니까 거기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이게 나온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값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 중에 안 변하는 값이 있을 거야. 안 변한다는 거는 불변인 값이 있는데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뭐야? 실제 값이기 때문에 뭐한다? 불변. 바뀌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뭐하면 얘를 바꾸면 얘가 뭐 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할 때 탄소의 원자량이 몇이었다? 12잖아. 그럼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면 그때 아보가드로의 수가 얼마야? 6.15 곱하기 10이 23승이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탄소의 원자량을 6으로 하면 아보가드로의 수가 뭐야 돼? 3.0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바뀌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거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는 값이 원자량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원자량을 내가 정하는 기준을 바꾸면 상황에 따라서 아보가드로 수는 계속 뭐한다? 바뀐다라니까 뭐. 그래서 여기 정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따라서 이제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는 원자량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값이 연동이 돼서 뭐 할 수 있냐면 바뀔 수 있다. 근데 뭐 뒤에서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뭐 기준은 항상 탄소를 12로 정하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근데 그냥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개념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개념 문제에서는 이제 다룰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이제 개념 연습을 한번 해볼게. 꽃이 났거든요. 또 요 동네가 저기 그 축전 지트하고 좀 달라서 먹을 때는 엄청 많아. 타운가 잘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5시 반에 오시면 2시간 수업하고 30분 정도 쉴 때 여기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먹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개념 연습 문제를 보시면 자, 표는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과 이와 관련된 자료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소의 원자량의 기준은 1인데 만약에 기준 2는 0이가 탄소 대신에 산소를 사용해서 새로 제안했다. 이러면 무언가가 바뀌는 것하고 바뀌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잘 봐봐. 첫 번째 탄소를 12로 놓으면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거는 탄소 어디에 있는? 탄소 12, 그러니까 기준이 10이니까 12를 기준했을 때 12g 안에 들어가 있는 모의 개수를 세는 거야. 원자의 수를 세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고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러면 이 논리로 치면 산소가 16g이 있으면 거기 안에 또 얼마가 있는 거야? 산소가
산소가 16g 있으면 거기 안에 산소 원자가 또 얼마가 있는 거야? 6.15가 10의 23승이 있는 거지. 그죠? 자, 근데 0이라는 애가 기준을 뭘로 바꿨냐면 산소로 바꾸는데 산소를 몇으로 정하냐면 20으로 정합니다. 맞죠? 산소를 20. 그러니까 원래 탄소를 기준으로 정했을 때 산소가 16으로 나오는 값이었는데,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이게 몇 대 몇인 거야? 뭐 3대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0이라는 애가 이걸 얼마로 잡았다? 20으로 잡은 거야. 산소의 원자는. 그럼 산소의 원자를 20으로 잡으면 아보가드로 수가 이제 뭘 해야 돼? 20g에 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를 세야지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는 거지. 이러면 당연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보다는 훨 뭐하는 거야? 원래 16g, 산소 16g 안에 6.2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20g을 아보가드로 수를 정하니까 얘는 6.25 곱하기 10의 23승계보다는 훨씬 뭐하는 숫자가 나오냐면 큰 숫자가 아보가드로 수로 뭐하는 거야? 바뀐다.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탄소가 12일 때 산소가 16이었는데,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3대 4의 비율이란 말이야. 근데 이 0이라는 똥멍청이가 얘를 얼마로 잡아서 20으로 잡았어. 그럼 기준값을 20으로 16인 걸 20으로 잡아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탄소는 원자량이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돼. 그래야지 비율로 봤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3대 4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원래대로 치면 12g에 있는 게 6.25곱하기 10의 23승이고 16g 있는 게 6.25곱하기 10의 23승인데 이제는 20g 있는 게 아보가드로 수가 되고 15g 있는 게 아보가드로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바꿨더니 아보가드로 수 싹 다 바뀐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탄소의 원자량 몇으로 바뀌었어? 15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탄소의 원자량 바뀐 거. 그럼 아보가드로 수 뭐 하는 거야? 바뀐 거. 커졌죠. 그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안 바뀌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무슨 질량이 되보니까 실제 질량이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 1g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수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그냥 안 바뀌겠지? 그냥 탄소 1g은 어차피 탄소가 몇 개 들어가 있으니까 안 바뀔 거고, 그 다음에 탄소 1g에 해당하는 부피도 뭐 하지 않겠어? 바뀌지 않겠죠. 어차피. 왜냐면 탄소 1g인 게 어차피 몇 개 있다는 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하고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몰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아보가드 수인 6.1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계속 얘기하기 뭐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 묶음을 우리는 그냥 몇으로 정한다. 자, 1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1몰이라고 하면 만약에 탄소가 뭐의 기준이면 원자량의 기준이면 그 값이 6.1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보통 문제를 풀 때는 0을 띄면 그냥 6 곱하기 10의 23승계다 그 느낌이 있어도 되겠지. 그래서 절대 1몰을 몇 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한 개 하시면 안 돼요. 알지? 1몰 한 개가 아니고 이거 매우 큰 숫자야. 만약에 경민이가 10원짜리고 이만큼 있잖아. 미친 거죠. 그렇잖아. 10원짜리고 10에 23승계가 있다고 쳐봐. 그럼 10원에 공이 24개가 돼. 공이 24개가 돈이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돈.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는 이제 몰과 뭐의 관계냐면 입자수의 관계야. 그러니까 몰을 알면 뭘 찾는 거야. 입자수를 찾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H2가 몇 몰이 있대? 1몰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뜻이 써보면 이렇게 있는 거야. H2O가 얼마가 있냐면 1몰이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1몰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수소는 몇 몰이 있고
2몰. 그지? 이렇게 곱하면 되죠. 수소는 2몰이 있고 산소는 몇 몰인 거야? 산소는 1몰이. 그래서 결국 수소 2몰과 산소 1몰이 서로 뭐하면 결합하면 물이라는 게 몇 몰 생긴다? 1몰의 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별표 몰과 질량이다. 그래서 이제 몰과 질량 관계에서 여기 써 있는 게 어떤 물질이 얼마이냐면 1몰이 있다라고 치면 그 1몰이 있다라는 건 화학식량의 그람을 붙이면 무조건 1몰이 있다라는 뜻인데 저걸 이해시켜 줄게. 자, 해볼게요. 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얘네들이 다 한 개씩 있었다고 쳐봐. 그럼 한 개씩 있으면 얘가 얘보다 몇 배 무겁고 12배 무거워. 그럼 얘는 얘보다 몇 배 무거워? 18배. 그다음 얘는 얘보다 몇 배 무거워? 44배 무거워. 그럼 만약 얘네들이 두 개 있다고 쳐봐. 다. 그래도 여전히 다 뭐야?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계속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쭉 가서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에 다른 말로 바꾸면 자 1몰이 있어. 맞죠? 몇 그램이야? 응? 아니 얘가 12g이지. 실제 질량. 얘는 몇 g이야? 1g. 그잖아. 어차피 비율 계속 똑같으니까. 탄소가 6.1과 10의 23등에 셌을 때 12g이면 수소는 그거하고 12분의 1배 바 차이 안 나니까 얘네보다 1g이야. 1g. 얘는 18g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에 가서 물 있잖아. 물. 그치? 물을 떠났을 때 물이 몇 g인 것만 알면 거기 안에 물 분자 몇 개 있는지 금방 계산해. 이 논리 때. 좀 더 설명해 줄게. 그럼 또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6.1과 10의 23승에 있으면 얼마야? 44g. 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일반화시키는 결론은 뭐냐면 어떤 놈의 화학식량이 나오면 그 화학식량 뒤에 뭐만 갖다 붙이면 그람만 갖다 붙이면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싹 다 얼마야? 싹 다 다인몰이에요. 논리가 그렇잖아 지금. 그렇지? 어떤 물질이나 화학식이 있었을 때 그 화학식량을 우리가 알아. 이렇게 화학식량 알고 그 화학식량에 뭐만 갖다 붙이면 그람만 갖다 붙이면 걔네들 다 무조건 개수를 치면 1. 그래 보이잖아 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약간 느낌 싸하지 않냐? 얘가 지금 10 얼마가 있어요? 18g 있으면 개수를 치면 얼마가 있나? 6.1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1몰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물을 가져다가 물이 36g 있으면 몇 몰이야? 자연스럽게 2몰 나오는 거죠. 그치? 36g 있으면 2몰이다. 이렇게 딱 계산이 돼.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물질 1몰의 질량이라는 건 어떤 물질이 종류에 상관없이 얼마만 있으면 1몰만 있으면 그건 무조건 그놈의 화학식량이나 그람 붙인 만큼의 질량이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써 있는 이 비례식을 아까처럼 뭐 하는 거냐면 일반화된 형태를 만들면 그게 공식이 생기는 거고 그 공식이 이건데 우리가 화학 방식 양적 관계를 풀 때 미치도록 써먹는 공식.
약간 그 물리로 치는 거속시랑 똑같아. 알지? 일반화 시켜놓고 일반화 시켜. 그래서 일반화 시켜놓은 식이어서 몰수. 자, 지금부터 이제 기호를 써볼게요. 몰수는 보통 우리가 기호로 봤을 때 n으로 써. n. 단위는 그냥 몰이야. 알지? 그래서 기호로 봤을 때 n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야, 질량. 질량은 기호로 보통 W. 알지? 근데 단위는 반드시 g이야.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가 들어간다? 어떤 특정한 물질의 화학식 양이겠죠. 근데 화학식 양인데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는 화학식 양이라는 건 1몰에 해당하는 질량.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그러니까 원래 화학식의 단위가 없는데 정확하게 치면 얘는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단위가 뭐야? 그램 퍼 몰. 알지? 이 단위가 1몰에 해당하는 게 이만큼 질량인데 현재 이만큼 있으니까 몇 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n은 n분의 w.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왜? n분의 w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의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화학식량분의 실제 질량. 느낌 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3개의 값 중에 2개를 알아내면 나머지 하나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학방식 양적 관계 할 때 아주 잘 써먹는 식이기 때문에 n은 n분의 w다 라고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번 보세요. 1번. 자,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온 학생의 질문과 선생의 답변이다.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이 얼마냐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원자수나 분자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몰이라는 묶음의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 단위가 몰이다. 그래서 1몰은 6.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수를 의미하고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1몰에는 탄소 원자가 6.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물 1몰에는 분자가 몇이 있는 거야? 물 1몰. 그냥 1몰이잖아. 물 1몰이니까 1몰에 뭐가 있다? H2가 있어요. 이 뜻이지. 그러니까 H2라는 분자가 1몰 있으니까 개수로 치면 여기가 그냥 1 넣으면 되겠죠. 왜? 1 곱하기 6.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원자는 몇 몰인 거야? 3몰. 그치? 여기가 1인데 여기 2이고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 1 곱하기 3 하니까 원자는 총 3몰이 있다.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3 하니까 4가 나온다. 그렇지? 자, 그 다음 2번. 자, CH4가 얼마가 있냐면 8g인데요. 그럼 메테인의 분자의 수는 몇 개일까요?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여기서 분자의 수를 물어보니까 자, 여기부터 식으로 써보면 뭐지? n은 m분의 뭐다? w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CH4가 몇 g? 자, 실제 제한 8g이니까 여기 8g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거를 뭐로 나누는 거야? 메테인의 뭐다? 메테인의 1몰 질량으로 나눠야 돼. 메테인은 화학식 여기 써있잖아. CH4라고. 그럼 CH4니까 1몰 질량이 얼마가 나와? 16이죠? 그치? CH4니까. 그럼 16이니까 얘는 16 정확히 치면 그램 퍼 몰로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얼마 있다? 2분의 1. 그치? 그래서 분자의 수는 따라서 0.5몰의 메테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질량을 아니까 그 질량을 뭘로 바꾸는 거야? 개수로 빠르게 바꾸는 거지. 되게 편하죠.
그지? 질량만 알면 그 질량 개수를 바꾸니까 편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H2 36g 있다. 몇 몰? 36g이니까 몇 몰? 2몰. 그지? 물은 화학식량이 18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N은 N분의 W 해보시면 실제 지금 질량이 36g, 물의 1몰 질량이 18g/몰 이렇게 나오니까 정리하시면 2몰에 뭐가 있는 거냐면 H2O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의 개수의 합이니까 2 곱하기 몇을 하면 돼? 3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얼마냐면 6몰이다. 됐죠? 다음에 4번. 탄소 몇 개에 3개에 수소 8개. 자, 탄소 3개에 수소 8개인 분자. 이름은 정확하게 치면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 그럼 프로페인이 여기 보면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몇 몰? 0.5몰. 2분의 1몰. 그치? 그러면 결국 얘가 얼마가 있다는 거야? 얘가 0.5몰이 있다. 이 뜻이죠. 0.5몰이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거기에 포함된 탄소하고 수소의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맞죠? 탄소하고 수소의 질량. 그럼 일단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탄소는 몇 몰이 있는 거야? 1.5몰이 있는 거야. 그리고 수소는 몇 몰이 있는 거야? 0.5 곱하기 8 하니까 4몰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걔네들의 질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탄소가 1.5몰 있으면 탄소의 화학식량 1몰 질량이 얼마니까 12g/몰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죠? 요거 뭐 하면 되니까 곱하면 되지. 2분의 3 곱하기 12 하는 거랑 똑같잖아. 저거 얼마? 얼마냐? 18? 18.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4몰이 있으니까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니까 1이지. 1g/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얼마? 이렇게 됐죠? 됐어요. 잠깐 휴전. 1시간 됐어. 이제 기침만 하면 돼.